안녕하세요. 쿠버네티스 어나더 클래스 해수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이 스프린트 네 번째 강의인데 강의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 이전 스프린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 이번 스프린트 4를 듣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스프린트 1은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초를 다지기 위한 강의로 첫 번째 배우게 되는 내용은 컨테이너 한방 정리라고 해서 컨테이너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를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컨테이너가 기반이 돼서 쿠버네티스가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벌써 10년이 지났고 그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이 스토리를 금방 따라잡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쿠버네티스 설치고요. 쿠버네티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한데 비록 처음부터 좀 부담이 되는 내용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쿠버네티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걸 배우는 게 가장 이해가 쉽고 이후로 실습을 하면서 클러스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원인을 바로 캐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쿠버네티스 기본 리소스들에 대한 이해고요. 쿠버네티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리소스에 대한 전체적인 관계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각 리소스별로 교과서적인 내용이 아닌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상황들을 토대로 정말 필요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동작 구조인데 처음에 설치를 하면서 배운 구성들을 토대로 쿠버네티스의 기본 리소스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스프린트 1의 수업이 모두 끝나고 끝까지 잘 학습을 하시면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본기가 정말 탄탄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스프린트 2고요.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본기를 익혔다면 다음 스텝으로 쿠버네티스로 배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이 배포는 데브옵스와 엮여서 주제가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데브옵스 한방 정리를 통해서 기존 배포 구성과 쿠버네티스가 나오면서 변경된 배포 구성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배포 환경 구축으로 쿠버네티스에 배포하기 위한 CI/CD 환경을 같이 구축을 해보고 이 환경은 스프린트 2 강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하게 돼요. 다음으로 쿠버네티스 배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배포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각 배포들 간의 특징을 알아보고 하나씩 실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배포 도구들을 설치한 다음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고 앞에서 배운 배포 기법들을 적용해 봐요. 오픈소스로는 젠킨스와 헬름 그리고 커스터마이즈와 아르고시티가 있고 이 툴들은 실무에서도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꼭 알고 있으면 좋은데 새로운 개념들이 또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 스프린트 2 강의를 잘 따라오신다면 초심자라고 하더라도 실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스프린트 3고요. 이 강의는 실무자용 강의예요. 실무적인 내용이 많고 살짝 어렵기도 한데 그래도 쿠버네티스를 직접 담당하실 분이시라면 무조건 사용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강의를 꼭 수강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해당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가상화 한방 정리가 있는데 대부분의 실무 환경은 가상 환경 위에 올라가져 있고 VM과 네트워크 그리고 스토리지가 핵심이거든요. 쿠버네티스에서도 결국 파드와 서비스 그리고 PV라는 개념으로 이 자원들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리소스는 정말 중요하고 또 복잡하기도 한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면 한결 쉬워져요. 그래서 스프린트 3에서는 이 리소스들이 자주 사용되는 방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엔 로컬 환경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로써 개발에서 배포를 지나 쿠버네티스까지의 모든 환경을 직접 구축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파드부터 실무적인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이 자료는 그중 하나인 파드의 종류에 대한 강의 자료고요. 다음으로 서비스인데 참 보기만 해도 구성이 복잡해 보이죠?
서비스 자체가 많은 기능을 담고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서비스는 대충 알면 오히려 더 혼동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프라 전체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서비스의 그 많은 기능들이 왜 필요한 건지를 쉽게 이해를 하게 되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볼륨인데 이 PV/PVC 또한 서비스 못지않게 사용 방법이 다양해요. 근데 스토리지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알고 그 스토리지마다 성격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사용 방법은 정말 명확해지거든요. 더욱이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구성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가장 쉬운 게 이 볼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프린트 3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여기까지만 잘 알면 어떤 쿠버네티스 환경의 실무 담당자로 놓여지게 되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스프린트들에 대한 리뷰였고 이번 스프린트 4에서는 모니터링이 주제입니다. 해수편부터는 쿠버네티스에 대한 운영을 주로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에서 쿠버네티스를 설치한 후에 운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는 거예요. 제가 카페에 쿠버네티스 관련 채용 공고들을 수집을 해서 올리고 있는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 신규 취업이나 이직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는 목적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어떤 오픈소스들을 사용을 하는지 파악을 하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향후에 강의를 계획을 할 때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오픈소스를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상세 지원 자격을 보면 기업마다 어떤 기술들을 쓰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모니터링과 어떤 오픈소스들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여기 채용 공고에 올라온 기업들이 약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모니터링으로 검색을 해보면 거의 70% 이상이 조회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상세하게 지원 자격을 안 올린 기업들도 있어서 70%지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기업에서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때 반드시 하는 일이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수편 첫 번째 강의로 모니터링을 선택을 한 거고요.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다음 스프린트 주제는 트레이싱인데 대표적인 오픈소스로는 이스티오가 있고 그리고 또 다음 스프린트는 보완이 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스프린트 4 강의를 듣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상편부터 수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쿠버네티스를 알고 계신 분은 이 해수편 강의만 수강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지상편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스프린트 1의 범위는 이 정도였고요. 그리고 스프린트 2는 이렇게 되고 스프린트 3에서 또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이 내용들이 지상편에서 다뤘던 전체 범위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좀 많죠? 이제 여기서 하나씩 뺄 건데 이 로컬 환경과 CI/CD 환경은 빠지고요. 근데 헬름 배포는 오픈소스를 설치를 할 때 계속 쓸 거라서 이 마스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니터링은 큐브CTL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배포를 했던 건데 이건 설정을 변경하기도 힘들고 기본 구성만 사용할 때나 쓰기 좋은 임시 테스트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설치해 놓은 헬름으로 다시 배포를 할 거라서 이 구성은 또 빼고요. 그리고 이 롱온과 스토리지 클래스를 그대로 쓰면 좋긴 한데 이 오픈소스를 유지하기엔 또 자원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PV는 모두 NFS 통신을 이용해서 마스터 노드에 폴더를 만들고 연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제 기존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이시라면 최소한 이 정도 범위만 사전에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너무 상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리소스들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고 또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부터 스프린트 4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번 스프린트의 한방 정리는 쿠버네티스 패턴인데
오픈소스 내부에는 다양한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쿠버네티스에는 어떤 패턴들로 리소스를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구성이 어떤 목적 때문에 쓰이는 건지를 알면 처음 보는 오픈소스라고 하더라도 분석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쿠버네티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패턴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데몬셋과 크론잡, 그리고 CRD에 대한 리소스도 추가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파드 내부에 내가 만든 컨테이너 외에도 init 컨테이너를 추가로 만들 수가 있고 파즈 컨테이너라는 것도 있는데 이 컨테이너들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더 실무에 가까운 테스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워커 노드를 추가하게 되고요. 이게 스프린트4의 실습 환경인 셈인데 여기에 쿠버네티스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쿠버네티스 업그레이드를 배우게 될 거예요. 기존에 스프린트 1부터 사용했던 버전은 1.27 버전이고 이번에 1.3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전과 업그레이드 시 그리고 업그레이드 이후에 어떤 액션들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 파드들 간의 이동이 생기거든요. 이때 알아야 될 내용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노드에 파드를 배포하는 방법에 이런 속성들이 있고 또 운영자 입장에서는 파드의 배포로부터 노드를 관리하는 방법에 이런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드 이동에 영향을 주는 기능들이 많은데 이 종류가 많아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각각의 설정에는 필요한 상황들이 있고 그런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스프린트 1을 수강하시는 분은 이렇게 마스터 노드가 있을 거고 워커 노드 두 개를 연결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1.27 버전의 마스터와 워커 노드를 모두 배포를 하는 가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한 후에 실습은 1.30 버전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쿠버네티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내용만 공부를 하시고 직접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 스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1.30 버전으로 새로 배포하는 가이드도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 다음 이런 오픈소스들을 배포를 해보면서 모니터링과 로깅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헬름을 이용해서 실무 환경에서도 배포를 할 수 있는 구성으로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들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기엔 또 내용이 많아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인트로 수업을 공개 처리해 놨으니까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랄게요.